저는 스텔란티스 발표를 맡게 된 리서치 1팀 사르나입니다. 다음 순서로 발표 진행하겠습니다. 스텔란티스는 2021년에 자동차 회사 FCA와 PSA 그룹의 합병으로부터 설립됐고 11월 2일 기준으로 시가총액이 427억 유로입니다. 나머지 항목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 분석입니다.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 2020년에 코로나19로 인해 수요가 감소하면서 전 세계 신자동차 판매량이 2019년 대비 15% 하락해 6,380만 대를 기록했습니다. 2021년에 건강에 대한 우려 때문에 대중교통보다는 자가용차에 대한 선호도 및 수요가 증가하여 자동차 산업이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칩 부족으로 인한 공급망 문제 때문에 코로나 이전의 수준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제조업자들이 가격 결정력을 갖게 됐고 신자동차 평균 가격이 급격히 오르게 됐습니다. 또한 러우 전쟁, 중국 제로 policy 때문에 고인플레이션이 일어났고 미국은 최대 인플레이션 레이트가 9.6%를 기록했다면 유럽이 9월에 10.9%에 도달했습니다. 신차 판매가 2021년 8월부터 2022년 사이에 2.6% 감소했지만 같은 기간 신차에 대한 소비 지출이 13% 증가했고 신차 평균 가격이 2년 사이 16% 증가했습니다. 고인플레이션을 대응하기 위해서 미국이 나서 연준이 금리를 계속해서 인상하고 있는데 이게 소비 심리와 소비자 구매력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2022년 예상 판매량이 2021년보다 적은 6,540만 대입니다. 하지만 2023년이 들어서 공급망 문제가 완화되고 인플레이션이 하락으로 공급과 수요가 균형점으로 이동해 코로나19 이전 수준인 7천만 대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동차 산업에서 가장 크게 변화하는 부문은 전기 자동차 부문입니다.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대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량이 200년 전 대비 50% 증가하여 기후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과 운송 배출량이 총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 유럽, 미국의 정부는 전기차 구매 및 생산을 위한 정부 지출을 계속해서 늘리고 있는 추세입니다. 전기차 구매에 대한 유럽의 정부 지원은 2019년에 30억 달러에서 2021년 125억 달러로 증가했고 이것은 총 소비자 지출인 1120억 달러의 10%의 비중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정부 지출이 20억 달러로 총 소비자 지출의 3%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미국이 IRA 법을 통해서 더 투자할 계획입니다. 교통 및 운송에 있어서 탄소 배출량이 가장 많은 부문은 승용차입니다. 따라서 2021년에 글로벌 승용 전기차 판매량은 670만 대로 2020년 대비 108% 증가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 5년간 유럽 전기차 시장이 연평균 61%로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다면 다음으로 중국이 58%, 미국이 32% 각각 증가했습니다. 전기차 판매량은 2028년까지 연평균 21%로 성장해 총 판매량의 34%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동차 산업에서 자율주행차와 승차 공유 서비스가 성장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시장의 경우에는 2025년까지 38% 성장해 3,180억 달러의 시장 규모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율주행차 요즘 많이 성장할 수 있게 된 계기는 건강에 대한 우려 증가에 관련이 있습니다. 자율주행차는 도로 건설이 잘 발달된 고소득, 저밀도 도시에 주도될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자율주행차 기술 선도 지역인 북미와 유럽의 판매가 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승차 공유 서비스는
시장 규모는 2025년까지 연평균 8%로 증가해 6,26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것은 자율주행차와 반대로 도로 교통 혼잡 증가로 인한 주차 공간이 부족하고 개인 차량 수요 비용이 큰 고밀도 도시의 사용이 많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특히 런던, 뉴욕 등 도시에 이 서비스의 수요가 많습니다. 따라서 자동차 산업에서의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시장과 수요에 민감하게 대응하고 받아들이는 제조업자들이 미래에 성장할 수 있다고 봅니다. 기업 분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스텔란티스는 2021년 1월 16일에 프랑스 자동차 회사 PSA 그룹과 이탈리아 미국 자동차 회사 엑세이가 정식적으로 합병하여 설립한 신생 회사입니다. 동사의 본부는 네덜란드에 있으며 밀란, 파리스, 뉴욕 총 3개 증권거래소에서 상장한 기업입니다. 동사는 합병 당시엔 직원 30만 명, 30여 개 지주시설이 있었는데 현재 14개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마세라티스, 알파로미오, DS 등 브랜드들이 럭셔리 프리미엄 브랜드로서 프리미엄 가격을 노릴 수 있습니다. 다른 브랜드들은 메인스트림 승용차, SUV, 트럭을 제조합니다. 대부분 100년의 역사가 깊은 전통적인 브랜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PSA 주주들은 합병 직전에 보유했던 각 PSA 부동조에 대해 1.7스텔의 부동조를 받았고 엑세이는 각 부동조에 1스텔의 주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두 기업은 50대 50 기준으로 주주들이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합병 전에 두 기업의 매출성을 보면 PSA의 88%는 유럽에서 들어오고 다른 시장의 비중은 적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엑세이는 대부분 유럽과 북미 지역에서 매출이 가장 높습니다. 합병 후에도 마찬가지로 유럽 부문이 47%, 북미는 30%, 남미 부문은 12%로 매출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장 점유율을 보면 유럽 시장에서 19%로 2위, 북미에서 11%로 4위, 남미에서 22%로 2위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10위와 11위에 있었던 기업들의 합병을 통해 세계 자동차 산업에서 판매량으로 4위, 매출 기준으로 3위의 기업이 탄생했습니다. 합병을 하게 된 이유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산업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소비자 수요에 민감하게 대응하고 신기술 발달을 해야 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단 자동차 공장 및 플랫폼, R&D 투자, 제조 프로세스를 동일하면서 제품 관련 비용을 40% 절감하고 두 번째로는 밸류 체인을 동일하고 새로운 공급업체에 접근하여 규모의 경제를 누려 구매 관련 비용을 40% 절감하고 세 번째로는 마케팅 및 로지스틱 측면에서 20%를 절감하면서 2025년까지 50억 유로 현금 기름 시너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2021년 기준으로 이미 32억 유로의 현금 흐름 시너지를 달성했습니다. 따라서 이 부유 현금으로 모든 브랜드 정기화, 자율주행차 등 신기술 발달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동사는 모든 브랜드의 정기화에 힘을 주고 있는데 2030년까지는 유럽 판매의 100%, 북미 판매의 50%를 배터리 전기 자동차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21년 기준으로 저배출 34개 모델이 판매되고 있으며 2022년, 2023년 17개 저배출 모델 출시 예정입니다. 유럽에서 전기자동차 판매량으로 2위, 미국 저배출 자동차 시장에서 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스텔란티스의 글로벌 배터리 전기차 판매는 전년 대비 50% 가까이 증가했는데 그래서 13.6만 대를 판매했습니다. 전기와 가장 중요한 배터리 공급을 확정하기 위해서 2030년까지
260 이상의 배터리 용량을 확보할 것으로 목표로 하고 있는데 현재 유럽 공장에서 필요한 배터리 생산을 ECG와 합작해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에서 3개의 기가팩토리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에 생산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고 북미 공장에서 필요한 배터리는 미국에서 삼성 SDI, 캐나다에서 LG 에너지와 합작해서 기가팩토리 공장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5개의 기가팩토리에서 총 400kW 공급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자율주행차 부문은 구글 웨이모와 전략적 파트너로서 자율주행차 레벨 4 테스팅 및 발달을 하고 있습니다. 구글 웨이모는 2009년도부터 자율주행차 기술을 발달해 왔으며 지금 시장에서 기술적으로 1위 기업입니다. 그래서 자율주행은 본질적으로 데이터가 필수적이고 도로의 정보를 사용해서 차량을 탐색하는 AI 시스템을 훈련시키는 건데 구글의 거대한 인터넷 정보 인덱스는 여기에 명백한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24년도부터 스텔란티스는 집, 람, 도지 등 브랜드들의 자율주행 기술을 적용될 것으로 발표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투자 포인트로 들어가겠습니다. 합병 전 2019년에 FC의 총 매출액이 1,081억 유로였으며 영업이익률이 3%였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2020년 매출액이 2019년 대비 많이 감소했지만 2021년의 합병으로 인해서 매출액 상승과 영업이익률이 3배 가까이 증가하여 10.4%에 올랐습니다. 공급망 문제 또한 인플레이션 등 산업이 힘든 시기에도 두 자릿수 영업이익률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사는 2030년까지 장기적 전략 중에 하나는 두 자릿수 영업이익률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동사 반기보고서를 따르면 총 매출액이 880억 유로로 전년 대비 17% 증가, 조정된 영업이익이 123억 유로로 전년 대비 44% 증가, 당기순이익이 80억 유로로 전년 대비 34% 증가하였습니다. 따라서 영업이익률이 14% 정도를 기록했는데 근데 반면에 유럽에서 주로 경쟁하는 volkswagen 기업의 반기보고서를 따르면 총 매출액이 2% 증가하였고 영업이익률이 9%를 기록했다면 미국 시장에서 주로 경쟁하는 폴드의 매출액을 보면 매출액이 21% 증가했다면 영업이익률이 11%였습니다. 그래서 경쟁사들과 비교했을 때 이익률과 매출 증가율이 높습니다. 근데 동사의 PE가 2.5배, forward PE는 2.6배로 같은 업종 경쟁사들 평균인 27배보다 훨씬 작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동사의 단단한 재무 구조입니다. 2021년 보고서를 봤을 때 부채가 227억 유로인 반면에 현금 흐름이 494억 유로입니다. 현금 흐름은 시가총액보다 많으며 주당 현금 총액이 15유로이므로 현재 주가보다 높습니다. 스텔레이 배당 수익률은 8%로 꽤 높은 배당 수익률을 가지고 있지만 현금 흐름의 20%에서 30%는 배당금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리스크입니다. 중국은 2021년 전세계 전기차 수출의 60% 가까이를 차지해 2022년에도 지속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2021년 중국 유럽으로 수출한 판매량이 총 52만 3천 대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는 전년 대비 4배 가까이 상승한 숫자입니다. 중국 평균 전기차 가격이 2만 7천 달러로 전년 대비 6%를 감소했는데
이게 세계에서 가장 저렴한 옵션입니다. 스텔란티스는 유럽과 북미 경쟁사들보다는 전기차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전기차 판매가 증가하고 있는데, 만약 중국에서 저렴한 브랜드들이 더 돌아온다고 하면은 스텔란티스는 매력도를 잃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국이 유럽 시장으로 들어오고 있는 반면에 스텔란티스는 중국 시장에 진출하는 데 성공을 하지 못했습니다. 합병 전에도 두 회사는 중국 시장 진출에 성공을 하지 못했는데, 합병을 통해서도 중국의 매출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스텔란티스는 2030년까지는 총 매출액의 7%인 200억 유로를 중국 시장에 차지할 것으로 목표하고 있는데, 지금 중국 시장에서의 점유율이 매우 낮은 0.5%입니다. 최근 중국 시장에서 주요 전력이었던 중국 회사 GAC와 만든 합작회사가 파산 신청을 했습니다. 따라서 아직 중국 시장에 대해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밸류에이션입니다. 제가 계산한 표입니다.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매출액을 계산할 때 부문별로 2022년 성장성을 고려했습니다. 북미와 유럽은 금리 인상으로 인한 소비 심리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총 판매량이 8%, 12% 하락한다고 가정했습니다. 아시아는 중국에서 제조하는 합작회사 파산, 또한 경기 침체로 인한 가격 민감도 때문에 10% 하락한다고 가정했습니다. 평균 가격을 총 매출을 판매량으로 나눠 찾았습니다. 공급망 문제, 인플레이션 등으로 인해서 2021년 가격을 유지한다고 보고, 총 매출액이 1,744억 유로입니다. 매출 원가는 합병으로 인한 통일된 공급망, 플랫폼, 제조업자들의 가격 결정력 등 이유들로 매출에 비해서 매출 원가 비중이 2021년 대비 3% 하락한다고 가정하고 1,343억 유로입니다. 판관리는 평균적으로 매출 비중의 10%를 차지해서 155억 유로이고, 법인세는 다국적 기업이기 때문에 나라마다 다른 법인세에 적용해서 평균 매출 비중이 2.2%를 곱해 22억 유로입니다. 따라서 2022년 예상 당기순이익이 221억 유로입니다. 2023년이 인플레이션을 잡히고 칩 부족 문제도 해결되면서 수요 공급이 균형점으로 돌아갈 것으로 예상해서 계산했습니다. 합병으로 인한 통일된 공급망, 플랫폼 등으로 인해서 매출 비중이 2022년과 대비 2% 하락한다고 계산하고 1,167억 유로입니다. 판관리, 영업외 손익, 법인세는 2022년과 같은 방법으로 계산했습니다. 예상 EPS는 2022년 6.8유로이고 2023년 7.1유로입니다. 타겟퍼는 3배로 가졌는데 합병 수행, 합병 시너지 등이 잘 되고 있지만 사람들이 아직 동사의 미래 성장성에 대해서 불확실한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버거 비슷하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타겟 프라이스는 2022년 20유로이고 2023년 26유로입니다. 상승 여력은 2020년 50%, 2023년 99%로 바 의견을 제시합니다.